사실은 뭐 이게 정확한 이제 제가 좀 편히 말씀을 드리면은 정확한 물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지만 교육청에서조차 전 국방장관이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보인다 이런 말이 저희한테도 들어왔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네. 그 어떤 물증이나 뭐 실체가 없어서 뭐 더 이상 저희도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이 사단의 핵심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설도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아이들을 상대로 한다면 같은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목도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뭐 현장에서 그 당일날 12월 3일날 제 친구 아이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잠을 못 잤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또 학부모회 회장님이시니까 그 당일날의 그 아이들의 혼란성 이런 거가 굉장히 좀 심각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당일에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시 반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걸 저희 아이를 통해서 알았고, 아이들이 단톡방에서 그런 계엄이 비상계엄령 선포됐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가 사실은 아이들이 기말고사예요. 근데 기말고사인데도 집중을 하지를 못하는 게 눈에 보였고, 그날도 아이가 3시가 넘어서까지 잠을 못 자고, 저희는 이제 아무 일 없을 거니까 교육부에서 어떠한 조치가 내릴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아침에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다독거리면서 재웠는데, 사실 약간 실망스러운 거는 저도 기사를 통해서 알았지만 해지가 되고 나서 교육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라는 말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 게 안정적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아이를 아침에 학교를 우선은 보냈습니다. 네, 다행히도 별다른 일 없이 학교를 하고 집에를 왔는데요. 아이들은 그래도 좀 불안감이 있고, 학교로 전화를 오니까 선생님들은 또 기말고사가 내일 모레인데 집중을 못하고 아이들을 다독거리는데 집중해 주신데, 이게 진짜 우리 현실에 지금 맞나? 라는 거를 학부모로서 굉장히 좀 불만스러웠지만 학교에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지만 저 말고도 학교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참았습니다. 참았고 대체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기다린 것만큼 또 답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면서 교장 선생님이랑 같이 오면서 우리 학교가 굉장히 일이 많은 학교인데 많이 안정이 되고, 안정이 돼서 이제는 앞으로 빛날 일만 많을 줄 알았는데 자꾸 일이 생기네요, 교장 선생님. 그래서 애써주시면 너무 감사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아침에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뭐라고 교육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그 고등학교 학생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유쾌하고 발랄합니다. 이제 국가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고, 하지만 뭐 굉장히 의연하게 이 상황들을 부모님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뭐 충분히 그 분노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3, 3, 5 얘기하면서 좀 이제 아이들 특유의 그런 이제 언어도 이제 표현도 하면서 뭐 이 상황을 이제 처음에는 잘 이렇게 극복하고 있었는데, 거리 다니면서 그다음에 이제 인근의 같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이제 많이 이제 놀림을 받고, 그다음에 또 어른들이 특히 이제 뭐 식당에서든 거리에서든 이렇게 좀 조롱투의 그런 이제 말을 하니까 좀 많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그렇지 않아도 이 자체가 우리 동문들 그다음에 뉴스에서 계속 충암파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되면서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한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제 그 저희 학생회가 오늘자로 이제 저한테 학생회 성명서를 이제 가져와서 네. 이거를 발표해 보겠다. 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저는 학생회의 모든 자치나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보장해주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충암의 자랑이 우리 학생회의 그 자치력 이거는 저는 서울 시내 그 어떤 학교보다도 활발하고 강력하다. 저희가 임시이사를 겪고 정이사 체제로 되면서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우리 학생들의 민주적인 자치력 향상 이거였는데 네, 우리 학생들이 기특하게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유 뭐 그렇게 극복하고 있고 또 입장도 발표하겠다고 한다니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이런 지금 비상계엄 시에 학사 운영 관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너무 당당하게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로 제출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적어도 교육부 장관이면 무슨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뭐 전혀 문제 없으니 모든 학교에서 안전하게 뭐 하라 이렇게 공문이라도 좀 보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진짜 이 엉터리 지도자가 나타나면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도 일상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도 무책임하게 마치 그거를 국회의원들한테 대한 불만을 경고하는 의미로 이 엄청난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거를 모두 진짜 우리 몫이고 그 담화문도 정말 진짜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충암고와 관련된 일들이 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혹시 교장 선생님 제가 그 지난 국정감사 때 이 충암고와 관련된 그 발언들을 한 거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뭐 네, 아까 그 법안을 낸 예, 것도 그러니까 지금 충암고가 말씀하신 대로 오랜 기간 동안 그 재단 비리, 사학재단 비리로 엄청나게 학생들도 고통받고 진짜 어렵게 지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2017년에 그래도 임시이사 체제로 갔다가 그게 잘 돼서 정상화를 통해서 이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렇게 민주화가 된 그런 재단 운영으로 꽤 안정화되고 또 학교 학생들도 자랑스러워하고 학부모님들도 만족스러워하신 거죠. 지금 현재 재단 운영에 불만이 있으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희 큰아이도 충암을 나왔습니다. 네. 충암에 들어서 19년도에 입학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또 제대를 하고 그 과정을 겪었는데 저희 아이가 그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을 충암을 비교해 보면 몰라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치도 그렇고 어떠한 거를 정할 때도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앞길로 나가가고 있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재판이 있었고 1심을 졌고 다시 2심을 하고 있는 준비 단계라는 거를 듣고 네. 굉장히 놀랐고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저희 아이는 졸업하면은 사실은 끝입니다. 끝이지만 이 학교가 금방 문 닫지는 않을 거잖아요. 지역에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있고 한 학기에 39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하나의 학부모로서만 있지 않고 지역이나 아니면은 우리 그러니까 예전에
한 아이를 키우기에 온 마을이 움직인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께서 그냥 관가하게 없애시는 거나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모두 오로지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는 피해는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그 2심 판결이 언제 난 거예요? 10월 10월 중순에 10일 났잖아요. 입니다. 10월 10일에 예. 났잖아요. 근데 이 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어떻게 됐냐면 10월 8일에 예. 개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판결문의 중요한 사안의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비리에 관련된 사람들은 과반수 이상의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그 규정을 삭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충암고 라인이 아주 사사롭게 누군가의 비리재단의 이 비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움직이고, 저는 이게 기가 막힐 뿐이에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그 시행령 그 이제 이 개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게 과연 저희 그 소송에도 영향을 2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에 대해서 좀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전현직 이사체 이사협의회에서 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제 네 분을 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만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선임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재단에 이 퇴출된 그 이사진에서 추천한 인원이 한 명이 이제 저희 이사님으로 이렇게 선임이 된 것입니다. 이 자체를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 1심에서 이제 패소를 했는데요. 사실은 뭐 이게 정확한 이제 제가 좀 편히 말씀을 드리면은 정확한 물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지만 교육청에서조차 전 국방장관이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보인다. 이런 말이 저희한테도 들어왔을 정말요? 정도입니다. 네, 하지만 네. 그 어떤 물증이나 뭐 실체가 없어서 뭐 더 이상 저희도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전국 지금 현재 이 사단의 그 핵심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설도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비리사학재단은 끊임없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후보 중에는 실제로 아들이면서 급식 비리 때 행정실장을 했던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두 사람을 후보로 추천한 거니 그거를 뽑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문제 있다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근거 규정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을 삭제해버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진짜 도대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된 건지, 진짜 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된 건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후자죠. 하여튼 충암고 분들, 지금 뭐 학생들과 교직원이나 학부모 분들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니까 하여튼 용기 내시고, 예, 열심히 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 감사합니다. 네.